때는 조선 후기,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세상 소식이 한 발 늦게 닿는 깊은 산골, 청송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금실. 키는 작달막했지만 어려서부터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탓에 체격이 다부지고 튼실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런 금실을 보며 두 머리 아줌마라 놀려대곤 했지만 금실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금실은 일찍이 부모를 여인 고아였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12살의 아버지를 여의고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도움과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어느덧 나이 30을 넘겼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낡은 초가집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저런 듬직한 체군이 어느 사내가 거들떠나 보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꽉 찼는데 낙하기 그지없지?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금실의 귀에 박혔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새벽같이 일어나 냇가로 향하고 해가 지도록 산에서 나무를 캤습니다. 혼자 사는 살림이었지만 집 안팎은 늘 정갈했고 작은 텃밭은 그녀의 성실함으로 늘 푸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금실의 삶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한 사내가 금실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만석. 본래 한양 인근에 번듯한 양반 집안 자제였으나 아비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어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만석은 길에서 만난 행상에게 금실의 사정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찾아온 것이었죠. 마을 이장이 중매에 나섰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 급했던 만석과 혼기를 훌쩍 넘긴 금실의 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실이는 비록 외모는 투박해도 마음씨가 비단결 같고 생활력이 강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네. 만석 도령 또한 지금은 처지가 어렵지만 글 줄 아는 양반이니 서로 의지하며 살면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는가. 혼사가 결정되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실의 운을 부러워하면서도 만석의 처지를 동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금실이가 양반 서방을 얻다니. 저 양반이 오죽 급했으면. 그래도 금실이한테는 하늘이 내린 복이지, 암. 하지만 금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 다가올 미래를 그리면 낯선 설렘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간소한 혼례날, 금실은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인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니 투박한 얼굴 위로 수줍은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만석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얼굴이었고 금실은 연신 붉어진 얼굴을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첫날 밤, 금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누추한 곳에서 지내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만석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금실은 그가 겪었을 고단한 삶에 지쳐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금실의 작은 초가집에는 기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석은 하루의 대부분을 마루에 누워 허공을 보며 보냈고 금실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에겐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금실은 매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금실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날 생각을 안았고 금실이 차려준 밥상은 손도 대지 않아 굳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몸이 좋지 않구나. 며칠 더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만석은 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지만 금실이 차려주는 밥은 누구보다 잘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그들을 향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구먼. 금실이만 죽어나는 꼴이야. 양반이라 농사일은 못한다 쳐도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야 도리지. 금실은 그런 말들을 애써 외면하며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먹을 음식은 늘 정성을 다해 따로 차렸습니다. 그러던 중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받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냇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농사는 다 망치겠네? 이러다 다 굶어 죽는 게 아닌지 몰라. 마을 전체가 시름에 잠겼지만 만석은 여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가끔 주막에 나가 술이나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만석이 금실에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런 총구석에 썩을 인물이 아니다. 한양으로 가서 내 재주를 펼쳐 보이겠어. 서방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한양에 가면 글 아는 내 재주를 알아줄 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여기선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럼 저는 어찌하라고요? 잠시만 혼자 지내고 있거라. 큰 돈을 벌어 금유한양할 테니. 며칠 뒤 만석은 정말로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금실은 그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넋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만석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금실을 비웃었습니다. 거 보라고 결국 도망갔잖나.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금실이만 불쌍하게 됐지? 금실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가뭄으로 바싹 마른 밭에 새벽마다 먼 샘에서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가을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집밭은 모두 타들어갔지만 유독 금실의 밭만은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무는 아이 머리만 했고 배추는 속이 꽉 찼으며 고구마는 창고를 가득 채울 만큼 수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실의 밭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금실을 질꾼 금실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금실아, 대체 비법이 뭐냐? 우리에게도 좀 알려다오. 금실은 수확한 작물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항아리에 넣어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올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양에서 온 객주가 만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혹시 조만석이라는 양반을 아시오? 그 양반이 한양에서 큰 빚을 지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소. 예. 제 서방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술과 도박에 빠져 빚이 100냥이나 된다고 하더이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목숨을 위협한다오. 금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냥, 그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 세어보니 50냥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금실은 어머니의 옥비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양으로 가서 돈을 벌겠다. 다음 날 금실은 객주를 따라 평생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금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객주의 소개로 뒷골목의 한 주막에서 짐꾼 일을 시작했습니다. 쯧쯧, 시골 아가씨가 이런 험한 곳에서 돈을 벌겠다니. 몸은 튼튼해 보이니 한번 해보려무나. 짐꾼 일은 고향에서의 농사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하루 종일 걷다 보면 어깨가 끊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만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다른 짐꾼들이 한 번 짐을 나를 때 그녀는 2번, 3번을 날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목표 금액은 아득하기만 하자 주모가 그녀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밤에 몰래 관가의 쌀을 빼돌려 옮기는 일이 있다. 위험하지만 품삯은 보통의 3배야. 해보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금실은 목숨을 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쌀가마니를 나르며 그녀는 오직 만석만을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금실은 마침내 80냥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옥비녀를 눈물을 머금고 팔아 20냥을 더 마련했습니다. 100냥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어머니의 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금실은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만석이 숨어 지낸다는 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어두운 방에서 초췌한 모습의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금실아, 내가 어찌 여기까지...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금실은 만석을 등에 업고 빚쟁이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소인의 서방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돈으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빚을 모두 청산한 그날 밤, 작은 여인숙에서 만석은 금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실아, 정말 고맙다. 내가 다시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으마. 그때 여인숙 마당에서 신비로운 분위기의 한 노파가 금실을 불렀습니다. 아가야, 그 사내는 또 너를 배신할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배신을 하든 말든 그것은 저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제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노파는 금실의 대답에 빙긋이 웃으며 낡은 호패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줄 물건이니 잘 간직하거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만석은 처음 며칠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밭을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큰 상인들과 교류하며 배운 장사 비법이 있소. 내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주겠소. 순진한 마을 사람 몇몇이 그의 말에 속아 돈을 맡겼고 심지어 그는 마을의 공동 자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2달 뒤 만석은 그 모든 돈을 들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분노한 사람들은 금실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금실아, 내 서방이 우리 돈을 갖고 튀었다. 당장 물어내라. 소인이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날 밤 금실은 노파가 준 호패를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관찰사 이경의 딸 금실이라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잃어버린 딸이었음을 알게 된 금실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이름뿐인 서방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제 가족과 제 삶입니다. 저는 이 마을을 떠나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금실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주막의 주모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금실아, 너는 사람들을 이끄는 재주가 있더구나. 한양에 흩어져 있는 여인들을 모아 일거리를 관리하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금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고향을 떠나온 여인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일을 분배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가장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리더십에 감명받은 여인들은 그녀를 따랐고 금실이 이끄는 조직은 금세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머리 아줌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금실 대방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1년 뒤 그녀는 마을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실은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금실이 아닌 새로운 금실로 말입니다. 몇 년이 더 흘러 금실의 조직은 궁중에서도 이를 맡을 만큼 한양 최고의 여성 인력 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금실은 한강가를 거닐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낸 것은 만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된 금실. 그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굳건한 의지와 실천하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